변이가 뭐냐면 같은 생물 중이라도 이렇게 환경적 영향이나 유전적 영향에 의해서 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걸 변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지금 잘 전시가 되어 있죠. 여기 보면 환경에 따라서 변이가 일어나는 거, 그다음에 집단 내 또는 연령 또는 다형 현상, 돌연 변이 또는 암수, 그러니까 암수에 의해서도 변이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계절에 따라서도 변이가 일어나고, 이렇게 생물들은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하게 변화하고 변이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멸종위기종 들어보셨죠? 멸종위기종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보면 아까 봤던 호랑이,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스라순이, 여기 보면 표범도. 우리나라에 이렇게 큰 멋있는 동물들이 예전에도 많이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기 보면 빨간 멸종위기 1급, 노란 게 2급으로 되어 있거든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으면 조만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동물들을 이렇게 전시해놨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다양성 보존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생물 다양성 그 협약에 가입한 가입국이 됩니다. 그래서 이래서 옛날에는 이 환경들이 되게 이렇게 풍부해서 사람들이 그걸 막 이용을 많이 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이것들은 자원들이 이렇게 막 쓰다 보면 불분명하게 막 쓰다 보면 이게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도 포함해서 많은 나라들이 생물 다양성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생물 다양성 협약을 맺은 국가들끼리는 거의 많은 나라가 다 들어가 있는데요. 그 나라끼리는 생물 다양성 보존을 해야 되고 그렇게 의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생물들을 쓸 때 지속 가능한 범위 내에서 쓰자. 그리고 거기서 일어난 이익들은 현명하게 잘 분배해서 쓰자. 이렇게 협약을 맺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여기 보면은 이제 생물의 그 멸종위기종이잖아요. 그다음에 저쪽 편에 보시면 우리나라의 한반도의 고유 동식물이에요. 이거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나라가 책임지고 관리를 하지 않으면 전 세계에서 여기서 멸종되면은 전 세계 지구상에 없는 생물이 돼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을 여기 국립생물자원관에서 모든 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협약을 그럼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협약을 어기면 네.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잠깐만요. 자, 요즘은 잠깐만요. 나고야 의정서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나고야 의정서 그 체결 국가에 들어가는데요. 회의를 거쳐서 매번 회의를 거쳐서 거기 생물 자원들을 이용해서 나온. 그러니까 생물들을 보면 우리 지금 여기 보면 생물들이 갖고 있는 보유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그 생물들을 예를 들어서 그 씨앗을 가져가서 쓰는 나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약을 만든다든지 관절약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익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적절한 분배를 시켜야 된다라는 협의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나고야 의정서라고. 잘 지키는 게 중요하겠죠? 네, 여기는 이전 시실인데요. 이전 시실은 우리 국립생물자원의 이전 시실은 되게 특별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숲속에 온 것처럼 마치 이렇게 피토치드가 느껴지는 것처럼 이런 것을 디오라마 기법이라고 합니다. 생물들의 뭐 내무상자 안에다가 표본을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는 모습, 날개짓, 부리, 그다음에 표정들을 과학자들이 연구해서 이렇게 숲속에 진짜 있는 것처럼 하는 그 기법을 디오라마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국립생물자원관에서는 이런 디오라마 기법으로 전시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게 신갈나무인데 신갈나무의 줄기는 진짜입니다. 나무들은 다 진짜를 갖다 놓고요. 표본들도 다 진짜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나라 중부 산림 생태계죠. 그러니까 생태계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생물의 다양성은 생태계의 다양성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생태계의 다양성은 산림지역 한다고 그래서 산림이라고 다 똑같은 산림은 아니잖아요. 어떤 산림에는 이런 나무들이 살고 있고 어떤 산림에는 이런 나무가 있고 그런 생태계의 다양성을 볼 수 있죠. 이제 산림 생태계고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생물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서쪽새도 보이고요. 여기
숨어 있어서 못 예. 찾았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얘가 삭이고요. 삭은 우리 그 지금 호랑이가 없는 지역에서 채상위 포식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요. 수리부엉이도 채상위 포식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나는 짐승 중에서. 그다음에 노루하고 고라니고요. 자, 중부산 산림생태계를 이렇게 쫙 보셨는데 여기는 우리나라 설악산 있죠. 설악산 옆에 전봉산이라고 있어요. 그 전봉산이 우리나라 그 산림 지역을 대표한다 그래서 여기 과학자들이 이 전봉산에 나가서 그 모습 그대로 해놨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걸어오면서 산 중턱에서 하산을 하면서 이렇게 걸어 내려온 겁니다. 왜냐면 그 생물들은 그 중턱에 사는 생물이 있고 이렇게 밑에 사는 생물이 있잖아요. 그 순서대로 이렇게 전시를 한 겁니다. 다음 땅 생태계인데요. 땅속 생태계인데요. 잘 보시면 이런 물종새를 보면 이렇게 1m 터널을 이렇게 뚫어서 이렇게 둥지를 짓습니다. 좀 신기하죠. 되게 샌데.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두더지도 볼 수 있고 그렇게 개미 집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얘는 좀 유명새를 타는데요. 얘는 무산새 족제비라고 해요. 우리가 생물의 이름에 쇠자가 붙으면 좀 작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무산은 지역 이름이고요. 무산새 족제비. 얘는요,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육식동물로 유명합니다. 쥐를 한 1년에 2,000마리 정도 잡아먹는데요. 이 조그만 애가 그 쥐를 2,000마리나 잡아먹는다고 하니까 대단합니다. 하루에 7마리 이상을 먹는 그러니까 계산해보면 여기는 이제 뭐냐면 중상류 하천 지역 하천 생태계고요. 저쪽이 하류 하천 생태계입니다. 네. 보시면 저 수초를 보세요. 물의 흐름이 느껴지지 않아요? 중상류니까 물의 흐름이 빠른 거죠. 그리고 저쪽으로 내려가면서 중류가 되니까 조금 약간 잔잔한 느낌으로 이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고기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새들 보이시죠? 그리고 이 밑에는 우리나라 토종 물고기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하류하천인데요. 우리 한강이 이렇게 흐르죠. 서울에서 한강이 흐르면서 이렇게 서해안 바다로 이렇게 빠져나가잖아요. 이게 한강 하류예요. 서해안 저쪽이 이제 서해안으로 나가는 그 길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강 하류에 이렇게 생태계 모습을 해놨습니다. 옆에 위에 보면은 벽화들도 그려져 있고요. 이 앞에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애가 기러기예요. 기러기는 철새 아닌가요? 네, 지금 계절을 맞춰보세요. 여기 계절이 지금 뭘까요? 저쪽에 보면 얼음 있죠. 네, 얼음이 아직 안 녹았죠? 이쪽에 보면 새싹도 보여요. 보이세요? 늦 겨울이죠. 이제 기러기들은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철새니까 날아가야 되는데 지금 저기 기역자로 되어 있는 모양 보이세요? 제가 바로 기러기가 날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네, 아직 날아가지 않은 애죠. 기러기는 새들 중에서 가장 의리가 좋은 새예요. 그래서 무리 중에 누가 아프거나 뭐 식사를 아직 안 들꺼냈거나 그러면 기다립니다. 다 같이 기다려줘요. 그래서 의리 있게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날아갑니다. 여기는 이제 동굴 생태계예요. 동굴에는 이제 낮에는 생활하지 않고 밤에 생활하는 박쥐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여기는요 갯벌 생태계입니다. 갯벌은 아까 전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갯벌은 습지, 되게 보호해야 할 대상입니다. 육지로부터 내려오는 오염물질 있죠. 이것들을 정화시켜주고 바다에서 오는 해일이나 이런 피해를 얘네들이 막아주는 중간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되게 보호해야 할 겁니다. 딱 보면 갯벌에 도대체 뭐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까이 와서 보면 칠개도 살고 농개도 살고 흰발 농개도 살고 이렇게 많이 살죠. 그리고 이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갯벌에 가면 이런 구멍들 보이죠. 그러면 이 구멍 밑으로 내려가 보면 구멍 밑에 이렇게 사는 생물들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물들이 여기 되게 다양하게 살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생물의 다양성입니다. 그죠? 이쪽에도 있고요. 이쪽에도 있고요. 이쪽에도 있습니다. 잘 보시면
구멍 하나당 한 마리 사나요? 네, 이게 구멍이 연결돼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 여기 보시면 보세요. 얘 개지렁이는 지금 여기 구멍에서 이렇게 내려왔죠. 네, 개지렁이가 이렇게 내려왔고 여기 보면 조개들이 여기 있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갯벌에 가 보면 도요새들 잘 보세요. 부리가 짧은 애가 있고 긴 애들이 있죠. 그리고 도요새들이 잘 보면 이렇게 휘어진 애들이 있고 이렇게 휘어진 애들이 있어요. 잘 보시면 이렇게 휘어진 애들이 요거 이렇게 싹 들어가서 개지렁이를 빼먹기 좋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서로 경쟁을 피한다고 할까요? 네, 먹이 경쟁을 피한다고. 여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요거를 한번 보세요. 요거는 해양 생태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독도 바다 밑에, 독도와 울릉도 바다 밑에 있는 생태계들을 그대로 디오라마 기법을 해놓은 겁니다. 독도 바다 밑은 저기 계곡치도 있고요. 저기 보고도 있나요? 모르겠네. 그다음에 돔도 여기 있고요. 아래 보고들이죠. 아, 예, 그런가요? 근데 저기 보이죠? 상어도 있죠. 식인 상어입니다. 연어도 있고, 만세기도 있고, 뭐 문어도 있고, 이렇게 숭어도 있고, 이렇게 되게 다양한 생물이 아주 많은 다양한 생물들이 우리 독도 바다 밑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궁금한데 마트에 네. 가면 연어를 먹잖아요. 네. 그러면 바다에서 잡는 거예요? 근데 아, 연어에 노르웨이나 네. 이렇게 적혀 있어서 아, 그거는 이제 다른 지역에서 온 연어고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연어도 있는 거죠. 예. 그럼 연어를 잡는 건 바다에서 주로 잡나요? 보통 연어가 네. 강하고 바다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몰랐습니다. 네. 여기 이제 제 3선 전시실로 바로 이어지네요. 네, 그래서 여기 삼전시실은 생물 자원의 이용과 생물 다양성의 보존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전시입니다. 한번 가볼까요? 생물들은 이렇게 우리 척박한 환경의 도시 속에서도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도시 환경에 잘 적응하면서 사는 생물들이죠. 지금 우리가 생물의 다양성이 중요하다 얘기하는데 왜 생물이 왜 중요할까요? 왜 소중할까요? 생물들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지구를 지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생태계를 지켜주는 생물, 그 다음에 우리 삶을 지탱해주는 생물, 우리의 감성을 깨워주는 생물, 그 다음에 과학기술의 원천이 되는 생물 이렇게 돼 있죠. 하나하나 잘 읽어보면 생물들은 우리 지구상에서 우리 인간과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잘 이 생물들의 생물들의 모습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 사람한테 되게 이롭고 혜택이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어의 이 비늘 모양이 이런 모양을 잘 보면 이것을 잘 연구를 해가지고 수영복 원단의 개발에 이용을 했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뱀이 기어가는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인간이 들어갈 수 없는 곳에 이렇게 로봇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저쪽으로 가보면 그 도마뱀이 막 찍고 올라가잖아요. 뭐 아무것도 저착지도 없는데 그래서 그 도마뱀의 그 표면의 원리를 잘 이해를 해서 그 뭡니까 뭐죠 그거 테이프 또 개발에도 원천을 쓰고 이런 게 바로 생체 모방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생물 자원의 활용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생물들은 잘 보시면 여러분들 쑥 아시죠? 쑥. 우리 할머니 집이나 이렇게 가보면 쑥 갖고 쑥떡도 만들고 쑥국도 만들고 아니면 쑥을 갖고 치료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디에다 이렇게 쑥뜸을 들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쑥을 갖고도 그 쑥 자체만으로도 되게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러나 이 쑥에 있는 원료들을 이용을 하면 그것을 가공을 해서 약으로 만들거나 이렇게 소화제나 이렇게 화장품을 만들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의 더 많은 혜택을 이루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게 되게 혜택이 많으니까 이것을 쑥을 죄다 따서 공장에다가 딱 해서 만들어서 팔아야지 이러면 안 됩니다. 쑥을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우리 생물 자원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함부로 막 쓰지 않고 지속 가능하게 이용을 해야 되고 거기에 나온 수익분은 올바르게 분배하고 이런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곶자월 생태관입니다. 곶자월 생태관은 우리 제주도에 있는 제주도에만 있는 생태입니다. 전 세계에서 되게 신기한 생태거든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선 곶자월이 무슨 뜻인지 알려줄게요. 곶자월은
곶과 자왈의 합성어인데요. 이렇게 잘 보시면 이렇게 황무지 같은데 돌과 현맘이죠. 돌과 이렇게 흙과 이렇게 모든 것이 이렇게 엉클어져 있는 숲을 이룬 지역을 곶자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곶자왈이 이렇게 보면 제주도의 땅덩어리에 한 6%뿐이 차지하지 않는데 이 6%뿐이 차지하는 그 작은 지역에 우리나라의 양치식물의 80%를 품고 있는 뭐 이 정도 되는 그런 되게 소중한 우리가 지켜야 할 생태계라고 합니다. 제주도에 가면 곶자왈을 볼 수 있지만 거기 곶자왈에 살고 있는 식물들을 식재해놓은 거죠. 내려가 볼까요? 색깔이 보면 들기 색깔이 녹색으로 되어 있죠. 이쪽에 가지 색깔은 갈색인데 잘 보면 녹색으로 드러나 보이죠? 이 나무의 이름은 농나무예요. 농나무. 이 농나무는 우리 이순신 장군께서 거북선을 만들 때 썼던 재료 나무입니다. 예,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튼튼하고요. 1000년 넘게 살고 오래 살고요. 네. 황근이라는 나무인데요. 황근. 이 황근은 제주도 해안 지역에 살고 있는 노랑무궁화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나라 자생 노랑무궁화입니다. 잘 알아두세요. 황근. 그럼 꽃 피면 노란색 무궁화가 피는 네. 건가요? 자원간에는 황근이 여기도 있고 여기 이쪽에도 있거든요. 저쪽 유리 끝에. 그런데 이 곳에 7월에서 8월 달에 오시면 노란 무궁화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되게 예쁜 토종 무궁화입니다. 그럼 얘는 뭐예요? 얘? 이거는 황근이 아니라 이건 천성가 나무입니다. 아, 다른 나무. 종입니다. 전혀 다른 나무군요. 얘가 잎이 황근. 다르니까. 예. 네. 나중에 7, 8월에 꼭 오세요. 제주도에 가보시면 이런 곶자왈 생태가 있는데 이 식물들은 자체적으로 공기를 정화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도 이 실내 공기를 깨끗하게 정화할 수 있게 이런 식물들과 함께 살고 있으면 우리에게도 좋고, 그죠? 같이 살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는 새들의 매력 발산 기획전실입니다. 이 전시 그러면 언제 시작했나요? 언제 시작했냐면요. 이번 주부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서 2020년 5월? 네, 얼마 안 됐는데요. 많이들 오셔가지고 새들의 그런 매력들을 관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찰스 다윈 아시죠? 다윈이 진화론을 얘기를 했는데 다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연 선택설 뭐예요? 자연에서 이렇게 우수한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생물종이 그리고 그런 생물들이 이제 선택된다, 살아남는다 이런 뜻인데 다윈을 되게 애먹게 했던 수컷 공작새입니다. 잘 보시면 수컷 공작새의 꼬리 깃털을 좀 보세요. 거의 너무 이게 거추장스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 갖고 자기 이제 공격을 당할 때 이렇게 피하기도 되게 힘들고, 그죠?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화려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은 대체 왜 그럴까? 다행히 고민에 빠졌었죠. 예. 여러분들도 한번 수컷 공작새의 깃털을 보면서 새의 매력, 어떤 새의 매력을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들은 이렇게 보면 수컷과 암컷이 거의 비슷한 모양새를 띠는 새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원앙 수컷 보이시죠? 원앙 수컷이 바로 왼쪽에 그 좀 색깔이 화려한 색깔이 원앙 수컷인데, 원앙 수컷은 짝짓기 시절에만 저렇게 화려하게 있다가 보통 때는 암컷과 비슷해지는 새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컷이 화려하고 암컷은 화려하지 않는 새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수컷과 암컷이 다 같이 화려한 새가 있고요. 이제 이렇게 새들이 이렇게 매력을 발산하고 이런 것들은 새의 그 양육을 담당하고 있는 그에 따라서 이렇게 좀 달라진다고 합니다. 바오새라는 새가 지은 정자입니다. 정자. 잘 보시면, 자, 예술은 우리 사람만 하는 것일까요? 지금 보시면 이 수컷 정자새는 저렇게 멋있는 정자를 지어서 앞에 유혹을 할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것들을 계속 모아다가 저렇게 짓습니다. 그리고 암컷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죠. 네. 하나의 예술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 구조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 진짜 예쁩니다. 네. 이런 모든 행위들을 이 전시관에 오시면 자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맞춰도 되죠? 예. 네. 오늘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예. 우리 학생들이 이 영상 보면서 네. 네, 생물의 다양성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울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이거 전시는 언제까지일까요? 아, 이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되게 늦게 시작했는데 전시는 저기 언제까지는 아직 미정. 아, 네.